되고 있는 것 같어. 아, 되고 있네. 발레 발표입니다. 풀어드릴게요. 발레, 자, 발표. 성격, 정보 전달적, 설명적, 주제, 체면 유지의 원리와 적극적 체면, 소극적 체면의 의미. 특징, 자, 첫 번째, 중심 개념, 체면 유지의 원리, 고 체면에 대한 이야기죠. 정의 하고요. 청중의 이해를 돕습니다. 달이 없어서 이쪽에 제가 일을 적을게요. 두 번째,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반응 확인 상호작용. 세 번째, 발표자 자신의 경험을 언급. 음,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합법과 언어 집문 중에서 합법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체면 유지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발표자 말하기 방식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합법 문제에서 말하기 방식 찾을 때,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표자가 무엇을 활용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표자가 며칠 전에 제가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구체적 경험을 언급하는 부분이 나왔고,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청중이 훨씬 쉽고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선지에서 자신의 경험을 언급했고 발표 내용에 대해 이해를 돕고 있다로 가는 게 맞다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상대 부담을 완화해서 소극적 체면을 지켜주는 문법 표현이 나온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그 체면 유지의 원리 중에서 소극적 체면 유지의 원리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선지 중에서 4번 보면 부서를 활용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본문에 문장 성분, 이거는 지금 문장 성분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고, 화법의 원리도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가 빠르게 풀립니다. 못 풀 정도는 아니에요. 국어는 항상 얘들아, 국어는 항상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고, 정신력이 그만큼 소모되기 때문에 다음 치는 과목인 수학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국어 다음에 수학이잖아. 그러니까 국어의 정신력을 최소한으로 소모를 해야 수학을 풀 체력이 남아있는 겁니다, 얘들아. 수학하고 난 다음에는 점심시간이라 체력 회복 시간이 좀 있는데, 국어에서 수학 넘어갈 때는 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문장 성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 보면 뭐, 동아리방 청소를 간단히 해두자와 시간이 괜찮으면 잠깐 동아리방 청소를 하자. 이런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해두자, 뭐야, 저기, 간단히는 해두자를 수식하는 부사어죠. 그 다음에 잠깐은, 어, 하자, 잠깐 하자지. 서술어 하자를 수식해주는 부사어가 되죠. 자, 그러니까 둘 다, 자, 동그라미 한 개 부사어고, 자, 이 부사를 사용해서 뭐를 하고 있냐면 청소라는 행동을 가볍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상대방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신 시험에 이제 너희가 같은 이 파트를 시험범위에 넣는데 이게 된다 하면 같이 연계된다면 이제 공선성의 원리와 연계 출제될 수 있고 너희가 아셔야 되는 거. 공선선의 원리에 뭐 있었어? 요령의 원리, 관용의 원리, 찬동의 원리, 겸양의 원리, 동의 경률이 있죠. 요령, 관용, 찬동, 겸양, 동의 경률. 요런 거 이제 연결시켜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이런 합법 지문은 항상 뭐가 연계되냐면 비언어적, 준언어적 표현을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뭐 발표 도중에 지문에 뭐 가로한 거 안에, 가로한 거 안에 청중을 둘러보며 이거는 비언어적지. 근데 목소리를 높이며 이건 준언어거든. 그럼 가로 안에 있는 지문을 잘 봐야 돼. 비언어나 준언어라는 말이 나오면 빠르게 가로를 훑어보셔야 돼요. 가로는 한눈에 들어오잖아, 그지? 자, 그래서 가로 안에 지시문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본문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자, 이거 봐봐. 발표지, 발표. 발표는 누가 하는 거야? 보통은 이제 그 학생이 하는 거야. 일단 보통 발표, 강연, 연설, 이게 같은 말하기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데, 셋 다 같은 내용이야. 형식도 유사해. 근데 뭐가 달라? 말하는 사람이 달라. 발표는 일반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하는 거고, 강연은 전문가가 하는 거고, 연설은 유명인이 하는 거야. 차이 알겠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안녕하세요. 항상 인사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대화의 원리 중 협력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라고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그러면서 기억하시나? 요! 하면서 뭐 하고 있어? 질문하고 있지? 질문의 형식으로 발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발표를 시작하며 지난 시간에 다룬 학습 내용을 상기하고 새로운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지. 왜 이 뒤에 새로운 화제 제시되는 부분 있지? 협력의 원리란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 번 더 언급하죠. 대화 참여자는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자, 대화의 원리 중 체면 유지의 원리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발표 하제 제시하고 있죠. 발표자는 항상 초반에 발표 하제를 제시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용어나 배경 지식을 명확하게 제시할 때도 있어요. 체면 유지의 원리란 대화 참여자들은 소극적 체면을 송상하지 않으며 적극적 체면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까지 묻고, 자, 체면 유지 원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요. 이때 체면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주장하고 보호받고자 하는 공개적인 자의 모습을 뜻하는데까지 묻고, 자, 이게 바로 체면의 개념이죠. 개념 제시 있으면 항상 정의의 설명 방법이 있다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화작 파트에서는 설명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자, 체면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죠. 체면의 유형. 자, 첫 번째, 적극적 체면은 상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욕과 관련 있습니다. 까지 가로 닫고. 자, 개념 제시, 적극적 체면의 개념 제시하고 있고요. 자, 절로 갔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상대의 능력을 인정하거나 서로의 공통점을, 어, 강조해주는 것이 있죠. 자,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어달리기 우승팀 마지막 주자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 상황 가정. 예시를 통해서 구체적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라는 말 나올 수 있겠죠.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네가 우리 팀 마지막 주자라서 정말 든든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뭐예요?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요게 요 부분이죠. 자, 다들 미소 짓고 계시네요. 자, 봐봐.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청중의 반응 확인. 둘째 나오죠. 체면의 유형 둘째. 소극적 체면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욕과 관련이 있습니다. 까지 가로 닫고. 자, 소극적 체면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죠. 개념 제시 그대로 있고요. 자, 며칠 전에 제가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쏘리. 중간에 제가 띵가뻥 해버렸네요. 상대방의 부담을 완화하는 표현을 쓰거나 부담을 준 것을 사과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 자, 방법 있죠, 방법. 사과를 하더라고요까지 묶어서 자, 발표자 자신의 경험을 언급.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 도움. 만약 그 친구가 사과하지 않았다면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이런 경우가 소극적 체면을 지켜준 것입니다. 봐봐, 어땠을까요? 질문하고요. 그다음에 반응하긴 하죠. 또 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형식이 있다는 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청중의 반응을 끊임없이 계속 확인하고 있죠. 지금까지 인정받고자 하는 적극적 체면, 간섭받지 않고자 하는 소극적 체면과 관련된 체면 유지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까지가 발표 내용 요약이 있죠. 얘들아, 발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항상 이것뿐만 아니라 항상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는 거 캐치. 어떤 방식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이게 있잖아. 선생님, 저는 이게 이런 친구들이 있어. 화작은 감으로 풀게요. 그래서 화작 감으로 풀다가 무슨 일이 발생해? 수능 칠 때, 영상 녹화 중이지만 그냥 막말을 할게요. 존말인 겁니다. 왜? 감은 수능에 도움이 안 돼요. 감이 좋으려면 컨디션이 최상이어야 되는데, 수능 칠 때 컨디션이 최상일 수 있는 건 사페입니다. 여기 사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감이 아니라 훈련이 돼야 돼. 내 컨디션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당장 병원에 실려가더라도 이건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알지만 계속 훈련해서 하는 거야, 얘들아. 자, 그래서 그 뒤에 발표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를 실천해서 원활하게 소통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까지 묶어서 청중에게 당부하는 말로 발표 마무리. 이렇게 됩니다. 뭐, 아, 죄송.